안녕하세요. 알고스타입니다. 오늘은 1월 30일 토요일 저녁입니다. 주말에 변수가 하나 나왔어요. 미국 증시도 다 하락 마감을 해서 2월 달의 증시에 대해서 경계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1월 마지막 주말에 비트코인 시세가 20일 이평선을 회복해주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이게 일론 머스크가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급반등이 나왔는데요. 이 셀럽의 영향이 상당히 커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이전의 흐름이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셀럽에 의해서 급반등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추세나 추이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오히려 이번 반등이 예, 빠져나오기식 반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알트코인인 리플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크게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단기적인 재료성 반등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주말 그 미국 나스닥이나 다우 지수도 2%대 하락을 보였고요. 니케이나 홍콩 아시아 증시도 굉장히 큰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유럽 증시도 큰 폭의 하락을 보였고요. 원달러 환율도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위험 자산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하락장이 오면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지수보다 시장 수익률보다 훨씬 더 큰 손실을 보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락이나 조정장에서는 굉장히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보유한 걸 모두 다 매도를 하고 시장에서 빠져나와서 여러분이 원하는 시장이 올 때까지 기다리던가, 그렇지 않으면은 시장 손실률 정도로 방어를 하는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매수할 종목은 딱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시장 손실률만큼만 딱 손실을 제한하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은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관심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보유하신 종목들을 다 매도를 한 다음에, 만약에 코스닥을 좋아하시면 코스닥 150 ETF를 매수하는 것이 시장 조정 시에 시장 조정폭만큼만 손실을 감당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고요. 개인 투자자가 변곡점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이번 장세에서도 마찬가지고 상승에서 조정으로 들어오는 변곡점을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조정 후에 반등하는 변곡점을 예측하기도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실수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지수 ETF를 매수하는 방법입니다. 간혹 인버스를 매수하는 분도 계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시장은 항상 상승한다 쪽에 그 가능성을 두고 투자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버스보다는 손실을 감안을 하더라도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관심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ETF, 상승 ETF, 지수 ETF에 관심을 가지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알고스탁의 매매법에 관심을 두시면 되겠습니다. 알고스탁의 매매법은 시장 하락률보다
더 나은 수익률을 보인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기 때문에 알고스탁 매매법대로 분산 투자를 하시면은 시장 조정 시에 충분히 견뎌내면서 상승시까지 자금을 지켜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알고스탁의 매매법에 관심을 두자. 이것이 두 번째 매수할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알고스탁이 관심을 두는 종목들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지수가 큰 폭으로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알고스탁 종목들도 상당히 조정을 많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반등 시에 다시 그 지수보다 더 나은 상승률을 보일 것이고, 조정 시에는 지수보다 더 덜 떨어지는 그런, 덜 하락하는 그런 흐름을 보일 것이기 때문에 알고스탁 관심 종목들에 대해서 꾸준히 분산 투자를 하시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단기에 7% 정도 급락을 보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정 후에 변곡점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는 점이 큰 문제인데요. 분산 투자로 이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네, 알고스탁 관심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ECS인데요. 저의 최초 진입 단가는 6,600원이었습니다. 이후로 굉장히 많은 폭의 하락을 보였는데, 현재가 이하로는 의도적인 하락, 시장에 따른 지수 하락에 따른 하락이기 때문에 반등 시에는 이보다 더 지수보다 더 큰 상승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손절매나 매도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낙폭이 커지면은 소량씩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더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ECS 이 종목은 뭐 많지는 않지만 외국인들이 꾸준히 순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반등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므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비보존 헬스케어인데요.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을 제외하고는 양호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목요일 날 시초가부터 급락을 보였기 때문에 아마도 투매를 하신 분도 상당히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알고스탁 관심 종목에 있어서 투매 시에 손절매를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투매 시에는 기다렸다가 반등 시에 손절매를 하더라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손절매보다는 투매 시에 분할 매수, 소량씩 분할 매수해서 평균 단가를 낮춰가는 전략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목요일날 시초가 부분에서 투매를 하셨다면 굉장히 큰 손실이 발생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지수가 양 이틀간 하락을 보인 상황에서도 금요일날 오전에는 굉장히 상승을 보여주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손실이 발생했어도 최소화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투매 시에 투매 동참하는 것보다는 반등 시에 손절매하는 전략이 더 나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계속 분할 매수로 평균 단가를 낮춰가는 전략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 이수 엣지스인데요. 이 종목도 금요일날 지수의 급락에 따라서 하락을 보였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일찍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그나마 견조하게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위치는 박스권 하단이기 때문에 매도할 위치라고 생각은 안 되고, 오히려 추가 하락 시에는 의도적인 하락이라고 보고 소량씩 분할 매수하는 전략으로 평균 단가를 낮춰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에이스테크인데요. 이 종목도 지난 26일 정도 이후로 추가 하락은 분할 매수의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행히도 목요일 날은 양봉을 보였는데 금요일 날은
지수가 너무 급락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락 조정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위치는 매도의 위치라기보다는 분할 매수의 위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KCT인데요. 이 종목은 아직 그 상승으로 방향을 전환시키지 못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에 하락은 좀 뼈아픈데요. 목요일 날에 반등이 빠져나오기를 하면서 일부 그 빠져나오기 위한 반등이 한번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금 더 관망을 하면서 지켜봐야 할 위치라고 생각이 되고, 현재 위치가 나쁜 위치는 아닙니다만 지난 급등한 위치가 있었기 때문에 조정폭이 조금 더 올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시 이 종목도 분할 매수로, 추가 하락 시 분할 매수로 대응할 그런 종목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충분한 조정을 보였던 종목입니다. 여기서 추가 하락을 한다고 투매에 동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의 최초 진입 단가는 5,600원 정도 되는데요. 낙폭이 깊어지고 있습니다만 두려워하지 마시고, 저점에서는 분할 매수로 평균 단가를 낮춰가는 전략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두 종목 정도 더 소개를 하겠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JT 종목입니다. JT 종목. 이 종목도 꽤 많은 최근에 음봉이 연출되면서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종목도 상승폭이 굉장히 컸던 종목이기 때문에 하락폭도 조금 깊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미 익절할 물량들은, 차익 매물들은 상당히 소화가 되었다고 보고 있고, 현재가 이하로서 추가 하락하는 것은 의도적인 하락이다, 눌림에 의한 하락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현재 시점에서 투매 동참보다는 저점에서 분할 매수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종목이 제가 진입한 단가가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현재 한 10% 정도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봐서는 9,700원 정도, 이때 정도 진입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현재가 이하에선 분할 매수가 좋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한 종목인데요. CS 베어링입니다. 이 종목은 장기간 조정을 보여서 상승을 하려는 타이밍이었는데, 이 지수가 조정이 오다 보니까 타이밍이 한 박자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종목도 현재로서는 한 10% 정도 손실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아마 34,000원 정도 진입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현재가 이하로는 뭐 이미 그 차익 매물에 의한 조정은 충분히 끝났다라고 볼 수 있고, 현재가 이하는 의도적인 하락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아주 중요한 가격권에 와 있기 때문에 하방 경직성이 보여질 수도 있고, 추가 하락이 보여질 수도 있지만, 추가 하락에 대해서 두려워하기보다는 분할 매수로 소량씩 물타기 하는 전략이 더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알고스탁 매매 종목에 대해서 물타기 할 때는 많은 비중을 물타기 하지 않습니다. 보유하신 종목에 대한 보유하신 그 총 금액, 종목의 금액에서 하루에 1%나 그 이하로 분할 매수하면서 하루에 한 호가, 두 호가 이렇게 단가를 평균 단가를 낮춰가는 전략입니다. 이 점을 참 주의하시기 바라고, 2월 달에 참 어려운 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알고스탁이나 아니면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매매해서 지수보다 더 큰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